네, 재현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네요. 그죠? 자, 2월도 어느 정도 벌써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일을 마무리하고 계시고 또 우리 여행 프로모션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제품 설명을 이제까지 OIC를 다 전 라인을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제한적인 시간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다 보니 정말 그 제품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하나 잘 전달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원래는 제가 라인별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번 달에 제가 247 파워풀팩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것처럼 제품에 대해서 조금 심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노폐물 라인 그리고 왜 클렌징이 여러분들이 제품을 시작할 때 첫 단계가 되어야 하고 그게 왜 중요한지 남자분들도 클렌징이 왜 중요한지 아기들도 클렌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그걸 첫 단계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고객 케어를 관리하실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표피층, 진피층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럼 클렌징이 왜 첫 단계라고 얘기하고 표피, 그다음에 우리 피부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바르고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렌징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세수를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매일 똑같이 하는 그냥 비누로 얼굴 씻으면 되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지? 그리고 연예인들은 왜 중요하기 때문에 클렌징을 30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시간을 낸다고 얘기하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스킨케어는 여러분들 클렌징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자, 클렌징의 여러분들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귀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이실 거고 그다음에 클렌징의 기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떠한 클렌징을 써야지만 우리가 피부에 좋은 클렌징을 쓸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또 아실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클렌징 방법은 내가 어떠한 클렌징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방향에서의 클렌징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클렌징 제품의 성분이 우리는 어떤 거야지 얼굴에 피부에 더 좋아질까 그 다음에 과도한 클렌징을 내가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하게 뽀득뽀득 씻어야지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을 때 내 피부에서는 괜찮을까?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우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클렌징을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지만 내가 이 클렌저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봄철 되면 또 미세먼지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클렌징이라도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클렌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클렌징을 이렇게 6가지 요인으로 크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킨케어의 제일 먼저는 클렌징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제일 위층에 있는 표피와 각질층을 담당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클렌징의 중요성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봤는데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우리 피부의 재생 촉진, 그 다음에 트러블 예방도 되고 피부 톤도 개선이 되고 두 번째로는 스킨케어를 잘 해야지만 여러분들 먼지가 많은데 그 위에 계속 메이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내가 전날에 세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돼서 또 여러분들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하루 종일 햇볕을 보고 먼지를 쐬고 그 다음에 정말 더러운 가정 중에 그런 환경 중에 있었는데 정말 먼지가 많은 가정 중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세안하지 않고 여러분들 메이크업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찝찝하죠. 자, 그러면 피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클렌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피부 장벽은 수분만 주는 게 아니에요.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데 여드름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내가 유분이 많은 사람만 피지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가 클렌징부터 시작하고 그걸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 밸런스를 거기서부터 맞춰 주어야지만
피부가 건강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베이스 단계를 맞춰주는 거다. 클렌징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출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은 토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뮤겔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클렌징의 중요성은 처음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역할을 각질층과 표피층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클렌징 잘 사용하셔야 되겠죠. 저희 제품 중에서도 클렌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한번 봐올게요. 클렌징의 목적은 여러분들 메이크업이나 이런 노폐물이나 우리가 피지나 각질 이런 먼지 오염물들을 닦아내는데 사용하는 게 클렌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또한 클렌저가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은 알칼리가 좋지만 피부는 약산성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한 피부도 마찬가지, 피부 산도가 4.5에서 한 5.5 정도가 되면 내가 피부에서 더러움이거나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조금 막아낼 수 있는 건강한 피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pH 클렌징, pH가 맞춰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약산성 정도의 제품을 골라서 쓰는 게 굉장히 좋다. 너무 알칼리. 자, 여러분들 알칼리라고 생각하면 퐁퐁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기를 쫙 빼내고 수분기를 쫙 빼내는 거. 정말 뽀드덕 소리가 나는 거. 근데 뽀드덕 소리를 나는 걸 쓰셔야지만 만족하시죠. 근데 그거는 피부를 수분을 다 빼앗아가는 전초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제품을 고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골라주셔야 되고, 적절한 클렌징 빈도. 이게 뭐냐 하면 여름 되면 남자분들은 더 하시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나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세수를 중간에 자주 하거든요. 나는 땀을 중간에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제품을 잘 못 발라요. 나는 스킨만 발라요. 중간에 지워지기 때문에 잘 못 발라요. 그러면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최소한 2번 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가볍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클렌징을 하시는 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쭉 늘어놓는 이유들은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도 클렌징 얘기하면 별로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점은 클렌저부터 있다는 거,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클렌저부터 출발해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고객들에게 짚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고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 클렌징 방법들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합해놨는 게 우리 클렌징입니다. 저희 클린겔이에요. 자, 시중에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고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클렌저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비누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폼 클렌징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일까지 쓴다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젤만 쓴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클렌징, 티슈 플러스 워터 이런 거 다 플러스 하고 하나, 이 5가지 단계, 6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클렌징이 될 수 있는 정말 올인원인 거죠. 자, 그래서 간편하게 클렌징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드리고요. 피부 클렌징, 여러분들 클렌징 할 때는 비누를 사용한다, 나는 겔로만 사용한다, 나는 오일로 사용했다가 또 밀크를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폼을 사용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는 내가 모공 속에 있는 찌꺼기와 이 노폐물을 제거만 해주면 되잖아.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을 잘못하고 계신 것들은 내가 필요 이상으로 잘못 제거하고 각질이나 이런 표피층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클렌징을 하실 때 또 뜨겁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뜨거운 물에 하셔야지만 나는 때가 쫙 빠진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에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든 딥클렌징 방법과 가볍게 할 수 있는 클렌징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올인원 우리 클린겔러 하나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 만나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올인원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전달하시기가 훨씬 더 쉽겠죠. 자, 우리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표피 여러분들 피부는 다 알고 계세요.
이 구조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표피층에서 어떤 거하고 아카데미 할 때도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주고 우리 제품은 진피까지 들어가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클린겔과 여러분들 우리 노폐물 제거 라인은 여기 표피층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층까지 여러분들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위에 층, 표피층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각질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수분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폐물 제거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 구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표피층의 각질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유지가 될까?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피부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고 한번 보시되 오늘은 표피층에 관련된 것들 한번 여러분들 우리 노폐물 라인과 같이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피부 한번 사진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는 이렇게 노폐물 관리 피부의 표면층에서는 약간 조금 들뜬 부분 없이 머리카락, 헤어칼도 마찬가지로 큐티층을 다 일어나 있으면 정말 빗살무늬처럼 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결이 곱으신 분들은 저게 깨끗하게 아주 매끄러운 모양을 가지고 있죠. 우리 표피층은 각질층과 표피층은 pH 밸런스가 한 4.5, 6 정도까지가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씻거나 너무 피부가 건조하거나 내가 피부의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 분들은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침범을 잘하기 때문에 뾰루지가 잘 생기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수분 함유량이 너무 없으신 분들. 나는 피부가 15%, 20% 정도 수분이 함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분을 늘 발라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유분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만 너무 씻거나 제가 우리 파워풀 팩을 너무 건조하신 분들이 매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파워풀 팩을 하시고 수분이나 유분이나 어느 정도의 독소를 빠지고 난 다음에 수분을 충분하게 빠진 만큼 공급해 줘야 되는데 파워풀 팩만 하시고 뒤에 공급하는 부분들을 미비하게 하시면 당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특수 케어나 여러분들 하시고 나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병원에 가서 피코토닉 10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하시고 난 다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진피와 피하지방까지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관가할 수가 있고 넘길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피층, 오늘 진피층 다루지 않아요. 표피층에서는 각질이 위에 있어요. 각질층이 이 19겹에서 한 20겹 정도, 많게는 31겹 정도가 있겠죠. 양파를 까면 까도 계속 나오잖아요. 까도 계속 나오는 게 각질층이 31겹 정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화된 피부일수록 그 다음에 좀 얼굴이 좀 관리를 안 하신 분일수록 이 각질이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부가 조금 매끄러워 보이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각질층은 꼭 31겹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10겹 정도만 있어도 건강하다. 근데 그 위에 거는 세포 재생주기 28일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그런데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주면 이런 각질층은 서서히 그냥 없어서 녹아진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욕탕 사우나 갔다 오시고 나면 피부가 매끈해지는 이유들이고요.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4.5에서 6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토피 피부들이 알칼리성 피부인 거예요. 그래서 한 pH 7에서 8 정도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건선이 있다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잘 생기는 사람, 뾰루지가 잘 생기는 사람도 내가 알칼리로 가 있구나. 알칼리로 가 있다는 거는 내가 민감하다는 피부고 거기에서 건강하게 해주려면 내가 유수분을 조금 더 공급을 더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표피층을 자극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거, 습관적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않아야 되는 거. 손이 정말 더럽거든요. 여기에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데 씻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균 제거하지 않고 얼굴에 갖다 대버리면 이 얼굴, 손에 있던 게 얼굴에 다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칼리 비누, 뽀독뽀독한 비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D로 시작하는 비누, 정말 알칼리 비누 있거든요. 빨래 정말 잘 빨리고, 여러분들 양말 같은 거 한번 비누로 빨아보시면 그 거품이나 때가 진짜 많이 나오죠. 정말 그런 것들이 알칼리예요. 그래서 분리를 확 해버리니까 정말 유수분을 쫙 빼내버리거든요. 자, 이런 표피층의 각질층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이 얘기했는데요. 표피 제일 위에 있는 게 각질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너무 많이 벗겨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벗겨내고 있는 거 아세요? 자, 이런 웨하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층층이 세면처럼 벽돌이 있고 세면이 있고 벽돌이 있고 세면이 있는 것처럼 빨간 벽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벽돌층이 여러 가지 뭉쳐 있어서 수분, 유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그 부분을 자꾸 파괴를 시켜버리니까 이 조직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분이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라도 건조하고 내가 속가뭄이 계속되는 이유들이 저런 부분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재생, 그 다음에 소프트너, 이사치 파워 풀팩, 제가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맞게 잘 생각해서 주기나 횟수를 조절하라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예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정말 저런 구조로 피부 표피층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요. 자, 이런 표피층은 제가 앞에도 얘기했는 것처럼 신진대사를 잘하고 하도록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저층, 저기 여러분들 표피층 제일 밑에 보면 멜라닌 세포가 저기 만들어지는 스템셀이라고 있어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표피층 제일 밑에 있어요. 진피에 있지 않아요. 표피층 제일 밑에 있는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서 위로 올리고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질층을 계속 파괴를 시켜버리면 새로운 세포들이 올라와서 예민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새롭게 건강한 피부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정말 중요하고 유분이 중요하다는 거,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게 그렇게 강조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신진대사를 이 표피층이 하고 있고 수분 유지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피부 바깥층이 우리를 건강하게 다 감싸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맨살 다니면 너무 위험하잖아. 그런데 바깥을 보면 여러분들 옷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피부 바깥층 각질 표피층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방한복처럼 깨끗하게 감싸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피부 보호하는 역할들을 이 표피층이 하고 있어요. 표피층이 다 날아가 버리면 발라도 예민해지겠죠. 피부가 붉어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피부들이 지금 이런 겨울철에 수분이 끊임없이 날아가죠. 이런 히터를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놓으면 계속 날아갑니다. 이런 할로겔 등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수분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저녁에 가셔가지고는 하루의 피로가 하루의 수분이 뺏겼던 부분들을 보충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잠을 주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런 각질층이 자꾸 쌓여요. 우리가 노화가 되면 수분이 없고 그다음에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다 보면 피부층에서 각질층이 두껍게 쌓이게 되니까 피부가 보여지는 부분들 어떻게 보이냐면 피부가 두껍게 보이고 화장이 잘 안 먹죠. 여자분들은. 그죠? 화장이 잘 안 먹고 노폐물이 바깥으로 배출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뾰루지가 생기고 피지가 생기고 블랙헤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각질 제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각질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벗겨내기만 하는 거지. 나는 각질이 많을 것 같으니까 소프트너를 한번 사용해야 되겠어? 나는 각질이 많은 것 같으니까 얼굴에 때를 한번 밀어줘야 되겠어? 나는 각질이 많고 화장이 잘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재생 라인을 조금 많이 돌려야 되겠고 해초를 한번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맞죠. 맞지만 하시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발라주시고 계시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각질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소프트너를 한번 사용하셔서 각질 없애주시는 거 맞아요. 목욕탕 가셔갖고 수분 없애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태리 타올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얼굴에 자극을 주시면 안 되고 이런 각질이 쌓였을 때는 그냥 수분을 발라주시게 되면 없어져요. 그러면 스팀 타올을 이뮤게를 듬뿍 발라서 스팀 타올을 한번 해주신다든지 피부에 자극이 없을 수 있도록 유수분 발라주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영양팩을 한번 더 한다든지 그죠? 방법을 여러분들 바꾸셔야 되죠. 각질층이 서서히 없어서 그냥 녹아지게 없어지게 피부에 자극을 줘서 벗겨내는 게 아니라
자, 정상적인 모공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노폐물이 땀샘이나 피지샘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자연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위로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그럼 피부는 자꾸 더 재미있어서 더 많이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31겹에서 계속 밀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프트너를 쓰시면 여러분들 계속 밀면 계속 밀려 나오는 거잖아요. 재미있어서 계속 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단하셔야 돼요. 잘 예쁘게 아주 가볍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정상적인 모공이 땀샘이나 피지섬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공이 지름 이렇게 겨울 했을 때는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따뜻하게 해주셔서 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인위로 벗겨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저렇게 모공이 땀샘이나 피지샘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묵은 각질이 안에 생기게 되면 저렇게 안에서 피지가 생기고 밖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뾰루지가 생기게 되고 저렇게 비립종으로 발달할 수 있게 되고 노폐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서 응고된 상태로 굳어져 버리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렇게 모공이 커질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모공이 커진 거에서 한번 싹 빼내고 나면 뻥구멍이 뻥 뚫려 있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리를 아시면 이렇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벗겨내지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 피부에 응고화가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겨울층에는. 겨울에는 피부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 피부 온도도 몸의 온도도 내려가기 때문에 피부 온도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공이 잘 열리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스팀 타올이나 피부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모공이나 피지샘이 활발하게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으시고 위에서 벗겨내기만 하면 안에 있는 피지들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막혀있던 것들은 계속 막혀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피부 표면의 온도가 낮아버려서 굳어지게 되니까 블랙헤드가 계속 생기게 되고 안에 있는 뾰루지나 비립종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제품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들이 다르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저번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안 괜찮아요? 다르잖아요. 날씨도 다르고 그다음에 계절도 다르고 세포도 다르고 내 몸이 똑같지 않잖아. 내 잠자는 상태에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각질이 생기면 피부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모공이나 피지샘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콜라겐 시트팩이나 그 다음에 영양팩을 하셔서 피부가 조금 유연하게 건강하게 수분을 주시고 난 다음에 각질이 녹을 수 있도록 한 번씩 소프트너로 아주 약하게 빡빡 절대 안 됩니다. 약하게 각질을 제거해 주시면 잘 벗겨져 나오고요. 지금은 체온이 따뜻해야 되는 이유들은 저렇게 표피층에 피부에 응고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땀샘이나 피지샘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잘 빠져나와서 모공도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피부층 응고화를 여러분들께서 잘 막아주시는 거는 피부가 정말 온도가 바깥에서 찬바람이 많이 불어왔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씻고 화장품을 발라도 흡수가 잘 되지만 조금 피부를 달래주시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잘 아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각질 관리는 수분, 유수분 밸런스가 맞으면 잘 녹아서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피부를 한번 관리를 해야 되거나 노폐물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각질을 인위적으로 한번 벗겨내줘야 될 때는 어린 피부를 다시 내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팩이나 하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각질의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나 횟수를 조절해 주세요. 꼭입니다. 다른 사람이 3개월을 한다고 해서 내가 3개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3개월이면 나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건강하기 때문에 2개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횟수나 기간 조절해 주시고요. 이 각질층은 아예 벗겨버리면 예민해집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깎아서 예민한 피부를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질층이 수분이 없어져서 저렇게 마른 버즘처럼 들뜨게 되고요. 뾰루지가 저런 빨간 뾰루지가 계속 생기게 돼요.
그다음에 턱 밑에서도 화장이 잘 안 먹게 되고 들뜨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뾰루지들 화장이 잘 안 먹게 되겠죠. 민감한 상태가 계속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런 상태에서 내가 계속 소프트너를 쓰거나 재생 라인을 많이 돌리면 피부는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피부가 조금 예민한 반응을 저렇게 각질이 뜨고 얼굴이 하얗게 각질이 보이고 허옇게 마른 버점처럼 보인다. 아, 이때는 재생을 많이 돌릴 때가 아니라, 물론 인위적으로 벗겨내면 되겠죠. 하시고 나면 수분이나 공급을 충분히 많이 해주시거나, 저럴 때는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셔서 피부에 수분을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제가 정말 많이 건성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교육할 때마다 한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소프트너를 조심해서 몇 개월 만에 한 번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각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셀룩스하고 재생라인을 오래 썼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거나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각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원래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가 얇아서 각질층이 얇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각질층을 벗겨내는 거를 조금 멀리 해요. 그 대신에 아이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정말 많이 발라요. 저 솔루션 7번 뿌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분이나 각질층이 얇기 때문에 내가 수분이나 유분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피부에서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충분하게 공급해줘야지만 날아가는 것도 덜 날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피부에 맞게 저렇게 마른 버즘이거나 하얗게 각질이 뜰 때는 정말 수분이나 많이 공급해주고, 솔루션 1번 뿌리고 2번 뿌리고 충분하게 수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는 거.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들을 계속 벗겨내기만 한다면 요렇게 저런 비립종들이 계속 모공 속에서 생기는 거죠. 밖으로 수분이 없으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응고화가 돼버리니까 딱 갇혀져 있으니까 노랗게 계속 밑에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모공을 열어주고 비립종이 잘 빠져나오게, 저런 것들은 꽉 누르면 다시 노랗게 따라락 올라오죠. 실오락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노폐물이거나 이런 것들이 숨 쉬지 못하게 땀샘 노폐물들이 많이 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 건강한 피부들은 이렇게 각질층, 표피층을 건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프트너랑 클린겔이랑 비누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247 라인에 있는 파우더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두껍지 않은 이상 저기 각질층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녹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서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4가지 노폐물 라인들은 각질층이 두껍게 되지 않도록 계속 벗겨주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pH 밸런스를 유지하는 경우죠. 거의 약산성에 가깝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수분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가 되어요. 그런데 알칼리성 여러분들 클렌저는 씻고 나면 그냥 피부에 뽀도독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 왜 퐁퐁 씻고 나면 그릇 씻으면 뽀도독 소리가 나죠. 그런데 요즘 약간 조금 원가가 조금 높은 퐁퐁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식기세척제 쓰시게 되면 약간 덜 씻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거품도 덜 나고. 그죠? 그다음에 그런 원료들은 자체가 약산성이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아요. 표피층을 손상되지 않게 수분을 빼앗아 가지지 않도록 원료를 공급해놨고 그렇게 맞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거품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것도 여러분들 쓰실 때 손을 깨끗하게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쓰셔라. 그래야지만 원래 이 본연에 있는 거품을 여러분들께서 거품을 하실 수 있다. 저는 클렌저 쓰실 때 손을 쓰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씻고 이 클렌저를 손에서 여러분들 한 500원 동전 100원 정도 크기로 충분하게 거품을 내세요. 그래서 정말 아기 거품처럼 거품이 진짜 많이 났을 때 그냥 얼굴에다 문지르시잖아요. 보통 남자분들은 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품을 내시고 얼굴에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시죠? 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클렌저 하셔서 거품 하실 때 그냥 거품으로 올려놓고 이 거품으로 손에서 정말 미세하게 약간만 핸들링 해주면서 씻어내요. 그래도 모공 속에 있는 피지와 모든 것들은 빠져나와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찰을 주시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각질이 자꾸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20분씩 30분씩 색 클렌징 한다는 분 계시는데 정말 잘못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오랫동안 있으시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수분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이런 클렌징 제품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사용법은 제가 하나하나 제품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과도한 클렌징을 하시게 되면 피부가 위험한 이유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피부 장벽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장벽이 다 무너져요. 수분, 유수분 밸런스를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가 약해지니까 염증도 잘 생기게 되고 트러블도 잘 생기게 되고 뾰루지도 잘 생기게 되고 늘 건조하게 되고 속감음을 호소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오죠. 그럼 피부톤이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지. 칙칙하지. 뽀얗지 않지. 미백되지 않죠. 그래서 표피층이 결이 좋아지고 결이 도자기처럼 피부가 좋아요 하는 건 표피층도 건강해야 되죠. 그런 것들처럼 유수분 밸런스가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도한 클렌징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과도한 클렌징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은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질층을 너무 많이 문질러서 없애버리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민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고 홍반점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홍조 피부 빨갛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스팀이나 그다음에 저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정말 거기에서 여러분들 클렌징을 뽀득뽀득뽀득뽀득하게 하고 건식 여러분들 사우나에 들어가서 한 30분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수분이 딱 빼앗기겠죠? 그럼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세안하시고 몸 씻고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케어를 어떻게 하세요? 또 바르던 습관대로 그냥 화장품 쭉 바르고 나오겠죠. 근데 집에 오셔가지고는 시트지나 다른 영양팩이나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충분하게 여러분들 사우나에서 그만큼 수분을 뺏겼잖아. 근데 안 하시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지속이 돼버리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 여러분들 저렇게 피부가 예민하면 저런 현상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각질층 중요합니다. 장벽을 아주 보호하는 겁니다. 소프트너 매일 사용하지는 마시고요. 정말 내가 피부에 각질이 많거나 피부가 좀 칙칙하거나 화장이 잘 먹지 않을 때 247 파워 풀팩을 매일 하고 소프트너를 매일 쓰고 아침 저녁으로 재생 라인을 매일 쓰고 첫 번부터 끝까지 우리 제품을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도 비타C 4번, 5번 그 다음에 다 쓴다. 그런데 뾰루지가 생겼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제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클렌징을 좋은 클렌징을 쓰셔야 하는 이유는 제가 알칼리산 너무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공산품이 들어가 있는 거 가격이 조금 싼 것들은 정말 클렌징은 잘 될 수 있지만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피독에 조금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런 경피독에 노출이 되면 마른 버전처럼 검버섯처럼 독이 계속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는 간이 90% 이상 해독을 하겠지만 피부나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게 해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이 걸릴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로 통해서 몸에 흡수될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쓸 때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고 내가 조금 고를 때 조금 그런 해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화학 물질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독극물처럼 여러분들 계속 쌓이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는 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경피독은 피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똑같은 제품이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100ml짜리에 15만 원 하는 제품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왜 100ml짜리에 10,000원 하는 제품을 고를까요? 그게 자기가 물론 경제적인 수준도 있겠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내가 뭔가에 어느 정도의 표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고르는 거를 내가 못 사서 그걸 질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샴푸를 100ml
500짜리에 15만 원짜리를 구매를 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60대인데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는 머리칼이 정말 윤기가 나고 너무 좋대요. 아직도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썼는 이유가 20대부터 그렇게 썼대요. 부모님의 영향도 그렇게 있겠죠. 그런데 썼는데 그 이유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두피를 손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가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자기는 몇십 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뒤후에 자기가 그걸 결과치를 냈던 거예요. 그럼 본인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약산성 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런 우리가 경피독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을 고르더라도 클렌징, 노폐물 라인을 고르는데도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러한 기준이 있으신지, 정말 이런 것들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난 다음에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로는 이런 노폐물 제거 라인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꾸 노폐물이 쌓인다 하잖아요. 피부로 들어왔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런 지적 생기죠.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검버섯 저승꽃이라고 하죠. 70대 되신 분들은 저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기미 잡티 생기는 원인들이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마귀,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겠죠. 한간종,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거 눈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땀샘이 이상으로 생기는데 이거 레이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비립종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지젖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저거 다 레이저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대부터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땀샘이나 피지샘이 잘 들쑥날쑥 잘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이나 우리 모든 습관들을 바꾸어서 예방할 수 있다면 덜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게 나중에 쌓여서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잘 해보시고, 정말 한간종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도 그냥 밖에서 이물질이거나 우리가 노폐물이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클렌징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아기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잖아요. 피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폐물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화장하시는 분들은 눈가, 그 다음에 입 주위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이크업 잔여물이 나 있다 보면 땀샘길이 막힐 수도 있고 여기 눈 밑에 막힐 수도 있으니까, 눈이 또 약해질 수 있으니까 꼭 클렌징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클린원으로 내가 한번 했을 때 뭐 워터프루 마스카라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따로 잘 지워지는 거, 눈하고 입술 지우는 걸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클렌징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사용해 보시고요. 이런 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클렌징 해주시는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목에 비립종 생기시는 분들 아주 많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폐물 제거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은 땀이나 피지 등의 노폐물이 축적돼서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고, 노폐물이 방출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제가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 각질층에 응고가 돼버리면, 딱딱해져 버리면 밖으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커지게 되니까 염증이 생기게 되고 비립종이 생기게 되고, 위에는 산화가 되니까 블랙헤드가 되고, 안에 너무 커져서 나중에 압출하게 되면 구멍이 뻥 나고, 그죠? 악순환인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원리를 아시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각질이 계속해서 쌓이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노폐물 제거 라인, OIC 라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누, 그 다음에 소프트너, 그 다음에 클린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비누는 여러분들 크기가 조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온 가족이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정말 호호바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목욕탕 가시면 되죠. 향도 너무 좋고 저는 이거 제 캐비넷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캐비넷 열 때마다 너무 향이 좋아요. 따로 방향제 안 쓰셔도 되거든요. 제가 많이 얘기해봤죠. 여러분들 속옷 놔두는데 이거 비누 몇 개 놔두시면 정말 향이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제 캐비넷에 이거 한 개씩 넣어 놓거든요. 그러면 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자, 우리 이무섭 이렇게 4등분 잘라서 쓰셔도 되고요. 남자분들은 머리 한 번씩 감으셔도 되고 발끝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자,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생크림 거품이 나요. 자, 그래서 너무 보드라운 거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돌쟁이부터 다 사용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 아기 있는 집에 한 번씩 선물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향이 너무 좋은데 저는 향 너무 좋아해서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미오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클린겔도 저만큼 거품을 많이 내셔서 거품으로 세안을 하시고 거품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빡빡 사용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비누도 한번 정확하게 예쁘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클린겔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남자분도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눈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권해요. 이것 가지고 다 요즘에는 워터프루프나 그다음에 잘 안 지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즘에는 화장을 딱 붙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게 하는 고형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하고 입술은 따로 사용하시는 걸 저는 좀 권하는 편이고 마스카라가 완벽하게 지우려면 자, 요것들은 그냥 보통 스머지 수분이나 그다음 잘 지워지는 거 쓰실 때는 다 녹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오일, 크림, 티슈, 워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밀크 다 없애고 요거 하나만 올인원입니다. 그 5개 다 사용 안 하셔도 경제적인 비용은 줄어들 수 있죠. 하나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하게 거품을 내시고 내가 충분하게 빡빡 세수를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얘기 드린 것처럼 요런 거품을 내는 용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한 1,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클린겔을 넣고 물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거품을 내셔가지고 거품으로 세안을 하세요. 나는 빡빡 세수해야 된다. 자신이 없다. 이러면 이렇게 사용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생크림처럼 정말 예쁜 거품들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고 제가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사용하실 수 있고 남녀노소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린겔 손을 반드시 씻고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크기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클렌징 시간입니다. 클렌징 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 깜짝 놀라시죠, 지금? 1분 생각보다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3분 이상, 5분 이상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정말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클렌징 시간은 웬만하면 1분에서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가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클린겔 충분히 거품 내셔가지고 거품으로 세안하시고요. 소프트너는 여러분들 각질 제거를 하시는데 필요 없게 많이 쌓인 각질들 없애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피부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어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피부가 pH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고 그 다음 제품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소프트너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잘 사용하시되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사용 횟수와 기간 꼭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고요. 손에도 사용하셔도 되죠. 팔꿈치 사용하셔도 되고 무릎에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여기도 관리 안 하시게 되면 각질층이 아주 많이 쌓이시면 여기 새카맣게 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많이 기대고 쓰시는 분들 무릎 많이 안고 계시는 분들 그 부분에만 조그맣게 정말 각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새까맣게 변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닭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비립종 있는 부분들도 한 번씩 써주시면 효과 있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여러분들 횟수 조절하시고 사용하시면 꼭 수분이나 유분 충분하게 벗겨내는 만큼 공급해 주시는 거 진짜 권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각질 제거는 예민한 사람들은 일주일에서 한 열흘에 한 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제품을 쓰시고 계시잖아.
그러면 수분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각질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재생 라인에서 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용하시되 그 외에 목이나 다른 손도 여러분 손이나 목 보면 나이 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손도 관리해 주시고 지성이나 복합성이거나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세 번 여러분들 정말 피부 상태에 따라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파우더. 이산실 파우더 여러분들 우리 노폐물 제거 라인에도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부드럽게 효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 맞춰줄 수 있고 그다음에 pH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죠. 여드름 피부거나 그다음에 조금 어린 친구들 10대부터 20대, 30대 그다음에 20대까지도 이 파우더 쓰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갱이처럼 요거 사용하실 때는 소프트너 많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묵은 각질 없애는데 이 파우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파우더를 쓰실 때는 그냥 손에서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거품이 나지만 제가 권하는 거는 이렇게 클린저에 거품을 내는 용구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 500원 정도 파우더를 넣고 물을 조금만 넣으세요. 물을 조금만 넣으셔서 이렇게 거품을 왔다 갔다 하면 안에서 정말 이만큼의 거품이 예쁘게 나거든요. 정말 이렇게 거품으로 세안하는 걸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피부가 정말 손상되지 않고 환한 피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파우더 안에는 여러분들 석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과 같이 유사한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파파와 열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굉장히 정화시켜줘요. 깔끔하고 그다음에 약간 피지 조절 그래서 피부가 매끈하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는 역할을 해주고요. 오디 그다음에 무화과 그다음에 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혈관을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돕는 거니까 파우더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노폐물 제거 라인 한번 봤는데요. 모든 연령대가 노폐물 제거 라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드신 분이거나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시는 분은 클린겔을 쓰시면 되고 내가 화장을 안 하셨을 때는 파우더를 쓰시면 되고 나는 우리 거 쓰는 거 요거 하나만 놓고 쓰시는 분 없으시죠? 이거 2개 놓고 쓰시죠? 여러분들 목욕탕에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 저는 조금 가볍게 할 때는 요걸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보통 진하게 했을 때는 저녁에 갔을 때는 2개를 사용하거든요. 그날 기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내 피부 타입이나 그다음에 그날의 날씨에 따라 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실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누 그다음에 클린겔 파우더 이렇게 노폐물 제거 라인은 3가지가 있고 이렇게 거품을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거품 세안하시는 걸 제가 권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각질층을 벗겨내는 거는 절대 안 되고 피부 장벽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피층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야지만 도자기 피부로 유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각질층을 관리하는 노폐물 제거 라인이라는 거. 자, 요거는 따라 놓은 거는 제가 사용 기간과 횟수를 피부 타입마다 다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놔뒀어요. 아셨죠? 피부 장벽을 보호해 주셔야지만 건강한 피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카데미 할 때 영양팩을 그렇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재생 라인도 정말 중요합니다. 얼굴을 바꿀 때 중요합니다. 그 재생 라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영양 라인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각질층 노폐물 제거 라인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노폐물 제거 라인 쓰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전반적인 관리 루틴을 우리 제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메이크업 잔여물도 제거하시고 이렇게 노폐물 라인 총에서 제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pH 밸런스를 정말 유분기를 다 뺐고 수분기를 다 뺐으면 아, 내가 유분을 주거나 그다음에 영양분을 줘서 pH 밸런스를 유지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저렇게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양분은 여러분들께서 제품의 순서 라인에 따라서 바르시면 되겠고 아, 내가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 그럼 재생란을 좀 더 많이 바르시면 되고 내가 수분이 없다? 그럼 수분 보호력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런 모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수분 장벽을 강화시키고 영양 성분을 주는 거는 내 피부가 원초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를 잘 관리하시고 잘 살펴봐 주시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좋은 피부를 만들려면 내 피부에 관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고객의 피부도 관심이 많으셔야지만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해주실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클렌징하고 여러분들께서 표피층을 관리하셨으면 이런 재생력을 높였을 때는 수분도 채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이드라나 그 다음에 아이크림을 통해서 세라마이드 성분도 조금 보충해줘야 되겠고, 얼굴에 건조하게 할 수 있는 이 알코올이 든 거, 계면 활성제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 너무 많이 안 쓰시는 것도 해줘야 되겠고, 365일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홍조 피부가, 그 다음에 이런 예민한 피부들이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제품도 잘 발라주셔야지만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아카데미 할 때 이거 많이 적으셨는데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노폐물 제거 라인맨만 들어가는 것들도 여러분들 고객을 만드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에이코아 하는 것처럼 고객다 하실 때 다 적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클렌저 하나만 쓰신 분도 있고 비누 하나만 쓰신 분도 계시고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후 관리를 얼마만큼 하고 계신지를 오늘 한번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제품 하나를 전달하고 제품 한 세트를 드렸는 거, 거기에서 여러분들 과연 재구매 고객이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벤츠를 정말 잘 파는 윤미애 이사인가? 정말 200억 자산가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벤츠 영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제품의 모든 벤츠의 고객들이 기존 고객과 그 기존 고객의 신규 고객을 다 소개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신뢰를 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제품 풀세트를 쓰고 계시는 분들에게 몇 명의 소개가 나오는지, 몇 명의 거기에서 포스터가 나오는지 나오겠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을 전달한 사람에게 내가 얼마만큼 나의 신뢰를 주느냐, 시스템 위에 이 제품이 얼마만큼의 신뢰가 얹어져서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소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감동해야 됩니다. 신뢰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를 쓰더라도 클렌저 하나를 쓰셔라도 감동 있게 여러분들이 주시고, 여기 우리 고객관리 카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품 구매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관리에서 정말 다 앉아가지고 한번 그려보시고 같이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그랬을 때 이분에게 그 옆에 부분에 고객 상태와 그 사람의 상태, 모든 그 위에 있는 가망 고객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형제가 몇 명인 것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적어 놓으시면, 그 다음엔 동생에게 클렌저를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노폐물 라인을 전해야 되겠다, 제품을 쓰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부분에게 이 사람에게 저걸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콜라겐 시트지라도 주고 올 수 있도록, 각질이 많이 떠 있는 분들은 수분 라인이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노폐물을 관리 라인만 통해서도 이 제품의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세트까지 이어지시는 분 많으시죠. 적성 하나 가지고도 풀세트 이어지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관리 카드 노트에 여러분들 고객에다 노트와 같이 놔두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많이 쌓이면 얼마나 정말 흐뭇한 일이겠어요. 그죠? 자, 이거 잘 한번 적어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를 한번 전달해 보셔서 내가 관리하시는 분, 내가 화장품 풀세트 전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적어도 10명의 고객을 소개받아야 되겠어, 이런 정도의 결심과 목표는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 신뢰가 쌓여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소개가 일어난대요. 정말 잘하신 분들의 여러분들 그 후기는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늘 신규 고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나의 제품을 쓰고 계시고 내게 전달받는 고객들은 항상 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다른 것들의 먹잇감을 찾고 있거든요.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먹이를 주고 신뢰를 주고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하고 여러분 계속 해놓으셔야지만 그분에게 나가 신뢰가 쌓이게 되면 그분에게 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오래되시는 분들은 그냥 제품 얘기 별로 안 하세요. 뭐 하나 주세요, 뭐 하나 주세요, 뭐 하나 주세요, 뭐 하나 주세요. 그냥 신뢰가 쌓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재구매 고객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여러분들의 사업도 정말 더 많이 커지겠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폐물 관리 라인만 통해서도 여러분들 노트 한번 적어보시고, 이런 것들 열심히 할 때만 적는 게 아니라
정말 반복이, 꾸준함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고객에게 정말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제품을 전달하셔서 내가 정말 한번 관리 잘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에게 제품을 쓰셔서 만족하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채연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품을 제거라인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조금 시간을 제가 나눠서 하니까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기에서 노폐물 관리 라인에서 여러분들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노폐물 관리 라인 통해서도 많은 고객들을 만드실 수 있고요. 고객관리 노트 꾸준하게 한번 적어보시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표피층에서 주의해야 될 점, 여기에서 여러분들 간과하고 지난 부분들이 있다면 문제점을 아주 고객들에게 많이 찾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랑 연관시켜서 원리를 아시면 많은 것들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교육드린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